자, 얘들아. 21페이지에 있는 하천과 평야 지역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 지도는 공유하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에 있는 두 장의 지도 중에서 왼쪽에 있는 하천은 쌤 지금 하천 부분을 따라서 그리고 있는데 보시면요. 요렇게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조밀한 곳이 펼쳐져 있죠. 산지를 흘러가는 하천이군요. 그러면 요거는 감입 공유 하천이 되겠네. 공유까지 써줄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물줄기를 봤더니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요렇게 중앙에 흘러가는 게 지금 현재의 물줄기고요. 그 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새끼 하천들, 지류 하천들이 보이고 군데군데 막 이런 식으로 흔적들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지역들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옛날에는 물길이 이렇게 흐르다가 지금은 물길이 변경이 되었구나. 옛날에 물이 흘렀던 길이구나 라고 해서 구하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주변에 등고선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 평야를 흘러가는 자유 공유 하천이 되겠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따져볼게. A는 B보다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지금 A랑 B의 위치를 봐주세요. 쌤이 모든 회전하는 물체는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방향의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는 원심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A쪽보다 B쪽이 훨씬 더 물살을 싹 받는다고 이야기했지. 쌤, 만약에 하천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떠나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회전하는 방향의 바깥쪽으로 샥 B쪽이 훨씬 더 물살을 많이 받고 침식도 많이 돼서 수심이 깊기 때문에 계곡 같은 데서 놀 때 쌤이 절대 B에서 놀지 말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침식작용이 활발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뭐야? 1번이 정답이네?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그럼 2번부터 5번까지가 왜 맞는지 꼭 챙겨봐야지. C가 어딨냐면 C 여기 있어요. C. 오른쪽 지도에 여기 C가 있는데 C는 과거에 나하천의 유로였다. 나하천 주변에 이런 식으로 뭔가 물길이 흘렀던 자잘한 흔적들 보이죠. 그래서 C는 과거 나하천의 유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하방 침식 작용이 활발하다. 가 하천은 감입 공유고 나 하천은 자유 공유니까 가가 나보다 보다 그렇지. 하천의 상류인 상간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인 바다 침식 기준면과의 높이 차이가 커서 열심히 아래로 깎아서 바다까지 가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훨씬 더 뚜렷한 하천이 바로 가죠. 맞는 말이고. 4번. 감입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왜냐하면 산지 사이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감입공유되다가 평야에서 막 자유공유하다가 나중에 바다로 이렇게 다이빙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감입공유 구간이 산지, 즉 상류이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자유공유 구간보다 훨씬 더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크지. 구르고 오면서 하천에 의해서 침식되고 마모되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원마도도 높고 크기가 작은 퇴적물이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 5번. 자유공유하천은 감입공유하천보다 하천의 중하류에 잘 발달한다. 너무너무 맞는 말. 더 이상의 이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지도의 A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쌤이 학습지에다가 퇴적에 의한 평야 정리를 해주면서 19페이지였나요?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작은 표에다가 각종 침식 평야와 퇴적 평야를 적어줬었는데 설명은 했지만 거기에 선상지란 단어가 없어서 애기들 필기하느라 힘들었었잖아. 그쵸? 그리고 쌤이 구글어스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몇 없는 우리나라는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경사급변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산지가 잘 없기 때문에 선상지라는 지형은 만들어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선상지가 어디 있는지 꼽자면 바로 지리산 일대 바로 구례라는 동네에 이렇게 선상지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인공위성 영상도 보여줬어요. 그럼 봐봐.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 쌤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의 입구, 곡구가 되는 거지. 곡구. 그리고
곡구에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등고선이나 토지고액의 방향이 요런 식으로 마치 무슨 모양처럼 그렇지. 부채 선자였지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얼추 나눠보면 요 정도가 선상지의 정상, 선정 그리고 요렇게 나눠서 선앙 그리고 여기가 선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퇴적 물질의 입자 크기는 선정으로 갈수록 조립질 그리고 점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는 패턴이었죠. 밀입질로 이렇게 변해간다. 이 지도는 선상지에 대한 지도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지도는 쌤이 직접 이 지형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쌤이 딱히 보여주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범람원이 세고 뺐다 그랬죠. 속된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워낙에 우리나라 하천들은 여름만 되면 범람하기 때문에 요 범람원의 지도는 어디든지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보고 하천이 지멋대로 흘러가는데 주변에 등고선이 거의 안 보인다. 그럼 요거는 자유공유하천과 범람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반사적으로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공유하천 주변에 있는 드넓은 평야 가운데 하천 바로 옆에 있는 C 지역은 밭 표시가 되어 있잖아. 밭 표시 기억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까슬까슬한 흙들이 쌓여 있고 그렇죠. 물이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땅이라는 걸 얘기하네. 바로 C와 같은 지형을 자연제방이라고 했어요. 자연제방. 그 다음에 D와 같은 동네는 하천에서 제법 멀고 논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배수가 잘 안 되는 물을 땅에 고을 수 있는 지역이겠네. 자연제방 배후에 있는 축축한 땅이다. 배후 습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A에는 용천대가 있으며 B에서는 하천이 복류한다. 반대 아니요. A가 선앙이고 B가 선단이니까 용천대는 선단 마지막에 나타났고 하천이 복류 얼굴을 숨기고 노래 부르는 복면가왕 할 때 복자 숨어서 흐르는 구간은 지표수가 부족한 선앙 구간이었죠. 즉 A 구간, 그 다음에 선단은 B 구간 이렇게 봐주셔야 되니까 기억은 X. 니은 A는 선앙 그리고 D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갑자기 서로 다른 지형에서 입자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얘들아. 선상지는 쌤이 뭐라 그랬냐면 퇴적 평야 가운데서 상류 쪽에 그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에서 바로 평야를 만나는 완전 평야 중에서 제일 윗부분에 만들어지는 퇴적 평야였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범람원은 하천의 중하류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상류일수록 알갱이가 더 크겠지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쌤이 그려준 그 그림을 떠올리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그림 말하는 거냐면 그때 왜 쌤이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너네가 막 비웃었던 거 있잖아. 이거 따라 그리기 힘들다면서 막 찡찡대고 요렇게 산지 그리고 평야 요렇게 되는데 뭐 요렇게 높이감을 요런 식으로 쌤 표현을 했었고 하천이 감익공유 구간에서 곡구에서부터 막 이렇게 가다가 자유공유가 되다가 바다로 요렇게 다이빙하는 그림 요 그림 기억하시죠? 선상지가 여기에 만들어졌었거든. 그리고 범람원은 이런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상류일수록 퇴적물의 평균 입자가 큰 거 맞다. 디귿 자연제방은 배후습지보다 전통 취락이 입자기 유리하다. 콜. 왜냐면 배수가 원활하잖아. 그리고 and 피수가 용이하잖아. 피수라는 건 그렇지. 홍수를 피하기가 쉽다는 거죠. 물이 잘 빠지니까. 디귿 맞고. 리을 배후습지는 자연제방보다 지면의 평균 해발고도가 높았어? 아니죠. 조립질이 쌓여있는 자연제방이 훨씬 더 입자 크기가 커서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X.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접어야겠다. 잠깐만. 자, 이렇게 3번 문제 풀어볼게요. AB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에서는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어머, 둥근 자갈.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
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흔적이 바로 동글동글 둥근 자갈이었죠. 원마도가 큰 아이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도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공유하천이 있는데 주변에 와, 등고선 빽빽하다. 감입 공유. 그리고 옆에 뜬금없이 나타나는 감입공유하천 옆에 나타나는 이런 완경사면 하안 단구. 영월의 서강에 있는 한반도 지형처럼 현재의 하천 수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하천이 범람해도 절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는 훨씬 더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계단 모양의 지형, 바로 하안단구죠. 하안단구에 있는 둥근 자갈, 지금 옆에 있는 이 하천이 만들어낸 거야? 아니지. 융기하기 전에 구 범람원일 때 그 범람원 옆에 흘러가던 자유공유하천이 옆으로 찰방찰방 하면서 흘러가게 되고, 그때 만들어진 둥근 자갈이 융기하면서 그대로 보존이 된 거죠. 오른쪽 그림 봐줄게요. 오른쪽 그림 보니까 약간 왕피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 땅의 모양이 뭔가 냄새가 난단 말이지. 요렇게 원래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던 하천이었던 거죠. 근데 유로가 요렇게 단축이 되면서 지금 쌤이 빗금 치고 있는 지역은 옛날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 구하도로만 남게 된 거예요. 예전에 원래 이렇게 흘러갈 때 쌤이 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하안단구가 될 수도 있었겠지.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는 건 옛날에 물이 흘렀다는 증거.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A는 하천의 범람이 빈번하다. 아니, 범람 못해. 지금 하천은 여기에 넘치지 않아. 훨씬 더 하천 수위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계단 모양의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A는 하천 상류보다 하천 하류에 잘 나타난다. 애기들, 하안 당구는 침식 분지와 함께 쌤이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깎여서 만들어진 평평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침식이라는 건 어디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상류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2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안단구의 세트 지형이 감입공유 지형, 감입공유 하천이니까 당연히 하천 상류에 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3번. B에는 주상절리가 곳곳에 나타난다? 주상절리라는 표현이 한국지에서 등장할 때는 제주도 아니면 철원의 한탄강 주변, 그 두 곳이 문제에 주로 나와요. 여기서는 주상절리가 있었다라는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얘 뭐라는 거야? 버릴게. 4번. B는 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A는 선상지, B는 하안단구. 더 볼 필요 있어? X. 아니다. 자, 문제 4번. AB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 지역 째려봐. 강 이름 뭐야? 하구뚝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세 가지 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중에 낙동강 주변이죠. 원래 낙동강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요런 식으로 자기가 뱉어놓은 흙들 사이를 요렇게 분류해서 나뉘어져서 흘러가게 되고, 이 낙동강의 본류 부분 중에 요렇게 중간에 하중도 오른쪽으로 흘러간 하천을 동낙동강, 여기를 서낙동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낙동강 주변에 요렇게 무슨 고구마처럼 생긴, 약간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긴 요 땅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삼각주의 일부에 해당되는 하중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요것도 삼각주, 요것도 삼각주의 일부분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삼각주는 하중도들의 집합이었으니까요. 삼각주 문제는 이 지도만 100% 쌤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99% 이때까지 삼각주는 낙동강 요 일대만 시험에 등장을 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뭘 말하는 걸까? 자, 일단 방위표가 반대로 그려져 있고, 하천이 요렇게 흘러가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지류하천이 하나 끼어들고, 그리고 해발고도를 봤더니 1200, 110, 100, 90, 80, 70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네. 그렇다면 요 지형이 어떤 지형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
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산지, 여기에 산지, 그리고 그 사이에 곡구. 근데 곡구에서부터 뭔가, 등고선의 방향이 선상지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A와 같은 지형은 삼각주, B는 선상지 중에서도 선앙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보기에 기억. A와 같은 지형은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의 하구에서 주로 볼 수 있다.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 이게 낚시네, 얘들아. 그냥 읽으면 하천 하구니까 맞겠지? 문제는 그냥 안 나오잖아. 항상 이런 함정들이 숨어 있죠. 황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유량이 풍부해서 하구까지 퇴적물을 만들어 놓기에 유리한 건 맞지. 하지만 황해는 밀썰물이 강하죠. 하천이 아무리 뱉어놔도 썰물이 계속 쑥쑥 가져가서 하천이 만든 삼각주보다 조류가 만든 갯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B. B는 한반도가 융기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선상지가 말이야. 한반도가 융기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 한번 적어볼까? 고위, 평탄면, 선 침식 후 융기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유공유하천이 융기해서 하방 침식력이 강화되어서 깊은 골짜기를 깎아내는 감익공유 하천. 그리고 하천 옆에 있는 계단 모양의 땅. 하안당구 구범람원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옛날에 파식대가 융기에서 만들어진 바닷가에 있는 계단 모양의 땅, 해안당구. 요런 것들이 융기의 증거가 됩니다. 선상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A는 B보다 홍수시 침수 가능성이 높다. A가 훨씬 하류잖아, 얘들아. 그지? 삼각주가 선상지보다 더 하류에 발달하니까 A는 B보다 홍수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완전 맞는 말이죠. 여기는 물 완전 맨날 넘치고. 그지? 그 다음 리얼. B는 A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이 말은 더 상류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같은 비슷한 그 상류권, 중류권, 하류권 비슷한 구간이라면 보다 하천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애들이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컸던 것. 마치 자연재방이 배우습지보다 알갱이가 컸던 것처럼 그런 사실들을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도의 가마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우리 5번 문제로 왔어. 22페이지. 자, 가는요. 한강,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막 혈관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배웠던 개념, 하천이 얼기설기 얽혀있는 시스템을 표현하는 단어 하계망들이죠. 보시면 북한강, 남한강 세트가 되어서 숑, 가는 한강의 하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라는 금강의 하구가 되고요. 적어드립죠. 한강. 금강. 그 다음 마는 그렇지.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섬진강.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의 완전 최상류 쪽 지류에 해당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여기 태백산맥의 동쪽에서 바로 내서 이쪽으로 숑 흘러나가는 어떤 하천이네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쌤 보기엔 한 강릉의 남대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좀 작은 하천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하천이라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강하구에서는 만조시, 애기들 만조라는 말은 밀물대의 바닷물이 최고로 올라와 있는 그때의 수위를 만조라고 해. 그럼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역류할 수 있다. 그치? 왜냐면 한강은 조차 밀물, 썰물이 심한, 밀썰물이 심한 감조 구간이 나타나는 강이었거든요. 근데 하구뚝도 못 만들었다며 저쪽 편이 북한이라서. 그래서 1번 이런 현상 벌어질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 에게게 요만한 하천이 물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상류에서부터 막 흙들을 엄청 많이 깎아가지고 데리고 와야 하구에다가 쫙 뱉어 놓을 수가 있는데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 즉 하구에 삼각주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렵지.
하천도 작아서 침식해서 데리고 오는 흙들도 없을 뿐더러 동해는 수심이 너무 깊어서 뱉어놔도 바닷속으로 꼬르르륵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아니다. 삼각주 여기 못 봐. 삼각주 어디서 볼 수 있어? 표시해봐. 낙동강하고 여기가 삼각주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측방 침식에 의해 자유롭게 유로를 변경하는 하천이 다이다. 아가들, 여기는 지금 산간 지역이잖아. 강원도 산골짜기라고 지금 영월 막 이런 동네란 말이야. 근데 산과 산 사이고 바다랑 높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한가롭게 옆이나 깎으면서 측방 침식을 할까 하천이? 여기는 감입공유 구간이고 래프팅하기에 좋은 하천의 상류이기 때문에 측방 침식 안 해요. 쌤 실수했어. 측방 침식 하기는 하는데 하방 침식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야. 4번 금강하구에는 하구뚝이 있는 건 아는데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다목적댐이 만들어져 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쌤 이거 강조했던 것 같아. 하구뚝은 교통로로 겸용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를 직접 이 하구뚝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시설은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섬진강 하구에 하구뚝이 있었나? 아니지. 하구뚝은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하구에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문제 6번. 다음 자료는 임진강의 A, B 지점의 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지점에 대한 B 지점의 상대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요. 임진강이라고 하는 요 강에 A, B 지점의 수위 변화를 나타냈대. A는 보니까 너네가 딱 봐도 하류 쪽이고 B는 딱 보니까 상류 쪽이죠. 수위라는 건 하천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지. 뭐야? B는 1시부터 47시까지 변화가 없네? 그냥 계속 비슷하게 가는 거네? 시간대에 따라서 크게 수위 변동이 없는 하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A 구간은 같은 하천이지만 A라는 이 하류의 구간은 뭐야? 시간대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수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엄청 왔다 갔다 한다. 수위가 이렇게 드나듦이 되게 심하구나. 물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눈치챘어? 밀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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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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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물대란 이야기죠. 여기가 아마 서해. 임진강은 당연히 서해로 이제 유입되는데 애기들은 임진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서해로 유입하는 하천이고 그리고 밀썰물이 심해서 A는 감조 구간에 해당이 되는구나. 주변에 왠지 염해 엄청 많이 입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B 지점에 대한 상대적 특징을 물어봤다. 상류에 대한 특징, 상류 특징. 해발 고도가 A보다 더 높지요. 상류니까. 퇴적물의 원마도는 낮지요. 왜냐면 상류니까. 물에 의해서 구르고 닳고 닳아야지 원마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지? 3번.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다. 야, 얘들아. 조그만 하천들, 요런 하천들이 모여서 더 큰 물이 되고 더 큰 물과 더 큰 물이 모여서 더 큰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유량은 상류일수록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B는 이까지는 지금 상류라서 수위 변화가 없었거든. 감조 구간은 뭐 여기 어디쯤 여기까지가 감조 구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상류니까 더 클 것이다. 정답은 5번. 됐지? 자, 쌤 살짝 접어서 7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사진의 가 지점과 비교한 나 지점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우와, 요거 한반도 지형이다. 옆에 있는 강은 감입공유 하천이다. 그지? 그리고 쌤 지금 빗금치는 잘 안 보이는 이 땅이 하안 당구 100% 이 사진이 나오면 감입공유에 대해서 묻거나 하안 당구에 대해서 묻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진을 이용해서 하안 당구나 감입공유가 하안 당구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감입공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고요. 공유하는 구간에 바깥쪽과 안쪽을 비교하라 그랬어. 나와 가 중에 어디가 더 물살을 많이 받겠어? 회전하는 물체의 바깥쪽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 훨씬 더 물살이 빠르고 물살이 세고 침식이 많이 되고 수심도 더 깊어요. 여기서 깎인 흙들이
가에 얌전하게 물살이 상대적으로 약한 가에다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네 놀 때는 이런 데서 놀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가와 비교한 물살 센 지점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서 골라보자. 자, 이런 3차원 그래프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침식작용이 강해지는 거,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균 유속이 빨라지는 거, 그리고 얘는 지금 얘들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다.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앞으로 튀어나올수록 수심이 깊은 거. 그러면 나 지점은 침식작용이 더 강하지? A, B, C 위쪽에 있는 3개는 되고 밑에 있는 D랑 E는 버리자. 자, 이번에는 평균 유속 비교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으면 평균 유속이 더 빠르다는 이야기고 A는 평균 유속이 더 느리다는 이야기야. 물살이 세니까 당연히 평균 유속이 더 빠른 쪽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죠. A 버리고. 수심은 가보다 나가 더 깊으니까 뒤쪽에 있는 애가 아니라 앞쪽에 있는 B가 정답이 되는 거네. 정답 2번. 2번. 자, 하천에서 마지막 문제예요. 하천 평야 부분의 마지막 문제. 지도의 가나 하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보니까 태백산맥 혹은 백두대간이라고 말할 수, 백두대간은 쌤 잘못 그래. 요렇게 그려져야 맞지? 백두대간이 요렇게 지나가는 곳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아주 주가 되는 분수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을 확대해 봤더니 지금 여기 요런 선들이 하천이래. 이게 하천이래.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요게 다야. 이거 동해거든 지금. 그지?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막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얘네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럼 물과 물이 지금 여기 중간에 나뉘어 있는 걸로 봐서 옳지 옳지. 분수계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네. 나하천은 요게 최상류고 요게 최하류예요. 유로가 짧죠? 유역 면적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 빗물 가면서 추가 많이 못해서 유량도 되게 적겠다.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 한참을 가가지고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아주 큰 하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죠. 보기에 기억. 작게 난 하천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발달해 있다. 이거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다. 2번 설명 안 해. 큰 하천은 동해로 올라가는 작은 하천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유역 면적 봐봐. 장난 아님. 엄청 넓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대하천은 동해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보다 물자원 확보에 유리하다. 단순하게 접근하자 얘들아. 단순하게. 유량이 풍부하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맞지? 만약에 뭐 숨은 뜻이 있나 싶으면 보류해놔도 상관없어. 리을만 확실히 답이 아니면 되니까. 리을 볼게요. 가는 나보다 대하천은 작은 하천보다 하구의 퇴적물에 하구 완전 최하류지. 하천의 출구니까 하구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훨씬 작지 않겠어? 온 길이 다르잖아. 지금 가하천은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경동지형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구르고 닳고 달아서 이까지 온 거야. 처음 이만한 게 구르고 굴러서 이만해졌단 말이야. 안 보이는구나. 요렇게 큰 게 요렇게 작아졌다고. 근데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요렇게 큰 게 구르다 말았네. 사이즈가 별로 작아지지 않았네. 그래서 가는 나보다 하구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더 작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까 애매했던 디귿과 니은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사실 디귿도 애매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을 너무 꼬아서 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주춤했던 거지. 물자원 확보에 유리하다라는 건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확보에 유리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